학생들이 배워야 할 역할이라 하면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다 너무 개인적인 생활들이 또 추구되다 보니까 또 사람과 사람이 협력하는 방법이라든가 소통하는 방법 자체를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제공되어지는 교육 과정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을 합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는다든지 네.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결력 같은 부분들 저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례로 대구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그 아프리카의 어린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그런 네. 문제점을 발견하셨어요. 아이들과 네.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온라인 판매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전시회를 하고 사진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 저와 같은 다른 지역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판매를 소정을 해서 그 경비를 또 모은다든지. 이제는 학교가 각자 학생들의 그런 그 요구도 이렇게 충족을 해줘야 하지만 우리의 많은 생활에서 얻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옆에 사람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그런 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네요. 맞습니다. 오, 정말 멋집니다. 이인성 선생님은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벗어났을 때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로봇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다움을 어떻게 보면 좀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겠죠. 또 아이들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으로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또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배운다는 게 일방적으로 이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아마 학습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학교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김미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프리카의 어떤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또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도 학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전에 그냥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다양한 왜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학교에 대한 말씀들 듣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소통하고 공감만 하고 마치 우리가 만나는 그 빨래방처럼 커뮤니티 센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김미영 선생님 그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의 차별점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학교는 일단 목표가 매우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지, 어떤 역량을 또 시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러한 면에서 볼 때 학교라는 것은 공적인 그런 요구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또 잘 육성해서 잘 가르쳐서 우리 또 사회를 이어가는 또 일꾼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맞는데 또 소통하는 건 맞는데 명확한 국가의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면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넓은 범위에서 사적인 그러한 느낌의 진행이 더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느낌. 만남의 장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해체될 수도 있고 걔는 지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렇죠.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될까요, 임 선생님? 학교가 길러주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의 요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터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학교가 최근에는 뭐 핵심 역량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신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이 주변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이 타인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일단은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능력
그리고 그 공감을 했다면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 그 효과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 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또 길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 뭐 이런 뭐 의사소통 또는 뭐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다라고 네. 하는 시민의식이라든지 어떤 윤리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간과하진 말아야 하는 그런 역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사회과 교사거든요. 네. 사회과 교사의 목표가 이게 공감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건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이제 미래 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걸 잘하고 있나를 넘어서서 학교 현장에서 그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 역량들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점을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최재 학생 어떻게 학교 교육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의 동아리 중에 네.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동아리가 있는데 네. 이은상 선생님이 지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 동아리가 체인지 메이커라는 동아리예요. 근데 그 동아리는 지역사회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 학교의 문제를 갖고 와서 알아보고 그 문제를 진짜 직접 해결을 해보는 그런 동아리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조별로 주로 문제가 다르게 이루어지니까 네. 조원들한테 되게 많이 의지도 하게 되고 서로 좀 돈독해지면서 협업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또 그 문제가 왜 문제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네. 그거를 또 이렇게 느껴야지 그거를 다시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공감 능력도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저희. 사실 학교에는 선생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요즘에 좀 인기 있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들인가요?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들이 되게 인기가 많으세요. 일단 말이 잘 통하면 계속 선생님들한테 막 말도 걸어보고 싶고 막 선생님 막 따라다니고 싶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들이 되게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혜지 학생은요? 물론 이제 수업을 정말 뛰어나게 잘하시는 선생님이 애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라든지 그런 거는 훨씬 더 높겠지만 애들이 선호하는 선생님은 역시 지혜 말처럼 소통이 잘 되시는 선생님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주인공인데 자 그렇다면은 정말 학생들이 존경할 만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생? 정말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주셔서 시간 투자도 되게 많이 하시고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저는 존경스럽고 항상 좋아하시는 선생님들도 항상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는 척하는 선생님하고 실제 그러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딱 보면 알죠. 네, 하고 뭔가 물어보거나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이 그게 성심성의껏 해주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건성으로 그래, 건성건성 해주시는지가 느껴지니까 그게 확실히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혜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동의하는데 저는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좀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거에 억압당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이게 더 정말 옳은 것이다라고 학생들에게 좀 더 바른 교육을 오. 해주시는 선생님이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이야, 참. 정말 숙연해지네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우리 선생님들께서 듣고 계시는데 미래 학교의 선생님의 모습, 존경받은 선생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게 사실 교사들한테는 그 직업적인 화두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단하게 선생님들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지식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어려운 내용, 이 공부라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줘서 그 고단함을 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나도 학생으로서 좀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고 정말 내 꿈을 실현해보고 싶다 하는 욕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측면에서 좀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무대 위의 현자가 아니라 측면의 안내자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교사들이 앞으로는 존경받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서울에 있는 데 몇 명 보냈고 맞아요. 누가 머릿속에 주입식으로 빡빡빡빡 넣어가지고 점수 평균 쫙 올리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동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은 감동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에 매우 이렇게 심취해 있는 아이가 있다면 함께 그걸 배워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그 댄스를 열심히 또 추는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도 같이 배워볼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소통이란 이름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아이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시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함께 느껴지는 선생님. 우리 학생은 뭐 성실한 답변을 이렇게 뭐 주신다든지 그런 선생님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쌓여가면 결국은 미래 학교든 현재든 간에 네,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그 네. 끈끈한 믿음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엑소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선생님도 찬열이 진짜 괜찮더라. 그러면 학생들이 벌써 맞습니다. 감동을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 1등 선생님이시 1등. 그러니까 근데 예. 선생님도 선생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생각하는 미래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정말 이런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혜 학생부터 먼저 한번 미래 이상적인 학교 말씀해 보시죠. 저는 학생이 건의하면 이걸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반영해주는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학교,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학교, 네, 이런 것들이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학교가 네, 가장 이상적인 미래 학교가일 것 같아요. 네, 우리 고3 혜지 학생이 보면서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인데 어때요? 고3이 생각하는 학교는? 제가 맨 처음에도 말했듯이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좀 약간 교육하는 환경은 비슷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저랑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도 역시 학교도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 그렇게 많은 거는 바라지 않는데 다만 이제 학교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네. 하루에 정말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곳인데 그런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좀 더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좀 더 약간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만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요, 마음껏 실패해보고요, 소위 망쳐보는 그런 네. 연습장. 그 말의 뜻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각자마다 원하는 것이 있고, 지금은 진로교육이라 그래서 네. 자신의 희망을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지도하는 네.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각자마다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겠고요. 가상회사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실험도 해보고 직접 판매도 해보고 예를 들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런 그 경비적인 것들이 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면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그쯤 되면 이상적인 학교가 아니고 이상적인 교육청이거든요. 청에서 지원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쨌든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곳이고 학습이 일어나는 곳인데 보통 이제 기존의 학교들은 학생들한테 꿈을 꿔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얘기들은 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도 있고 사실 지역사회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중요하게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학생도 꿈꾸고 교사도 꿈꾸고 지역사회도 같이 꿈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꿈을 꾸는 공동체 안에서 그 학교의 모습이 그려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례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지혜가 얘기를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이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정말 나는 이런 사회를 원해, 이런 학교를 원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꾸는 거죠.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그 가운데 선생님들도 이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이 교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걸 보여주게 되면 굳이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주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학교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꿈을 실현해 나가게 되고 그의 영향을 받은 또 학부모님들 또 그 지역사회가 같이 또 꿈을 꾸면서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학교라는 것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껏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혜부터?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학교가 되고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경쟁도 좀 많이 치열하고 막 학생들이 막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도 좀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하고 지금이 행복해야지 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감동받았어요. 떡 부러지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김혜지 학생은요? 일단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도 엄청 많고 또 성적적인 측면 말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또 그 고민을 상담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첫 시간에는 미래 학교 모습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미래 교육 왠지 밝다, 네. 활기차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오늘 달라진 변화 속에 교육의 주체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이 꼭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아낌없이 토론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교과목이 모두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양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교과 중심이 되든 아니면은 역량 중심이 되든 지금처럼 죽어라 공부만 해서 성적만 바라보는 그런 교육은 이제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